최고위원 회의를 국민 의례로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2017년 3월 10일 불법 사기 탄핵에 저항하다 공권력에 희생되신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안 돼요. 우리 공화당 1월 28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주셨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투쟁과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 또 배신자 처단 투쟁, 이러한 투쟁에 대해서 적극적인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됐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가 1호차 위에서 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대요. 그 행진의 대열이 끝이 없이 전개되는 그런 걸 보고 또 설 연휴 귀향객들 하고 맞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한 분 한 분 당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하시면서 오셔서 우리 공화당 중심에 다음 총선 4월 15일 총선에 적극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10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또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탄압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인신감금을 정점으로 해서 더욱더 세지고 있다. 지난 검찰의 난이라고 그러죠. 검난에서는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간부들을 다 교체해버리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독재, 그것도 공산 전제국가에서나 가능한,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이런 독재의 행태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언론방송에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방송이 그것을 양비론적으로 보도하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은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포갑정치, 공포정치, 반국민,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정책은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말로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또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좌파 독재 정권, 소위 말하는 토착 빨갱이들이 마음대로 지고 흔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백만 명의 희생이 있었고 또 그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전 세계가 가장 우러러보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40개월 이상 연속적인 경제 성장 하부가 문재인 정권 답자마자 지금 3년차 들어가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을 보면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 방송에서 다음 총선이 야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 무너졌죠. 북핵 평화쇼 거짓으로 다 드러났죠. 국민들한테 검찰 자기가 임명했는 검찰총장 권력에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검찰총장을 죽이기 위해서 또 청와대 게이트라고 하는 게이트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울산시장 문제는 이것은 정권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청주 고속터미널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청와대 주변 인물, 이 정권의 핵심 인물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수사하는 중간 간부들까지 책임자, 물론 중간 간부들까지 다 이렇게 자천시켜버리고 또 보직을 바꿔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한편으로 서울고검장이 어떻게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법무부에다 보고를 합니까? 이것은 검찰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항명이잖아요. 검찰총장은 그 항명을 물어서 이승윤을 그냥 파면시켜야 됩니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검찰총장을 패싱한 서울고검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오직 했으면은 검찰 내부에서 지금 검찰 내부는 불불 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얘기하지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검찰 개혁은 공정과 정의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공정과 정의가 없는 검찰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사람 꽂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공수처법 저희 날치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만 장악하면은 상권 분립에 상권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헌을 하지 않고 대통령 제하에서 국회만 내각제를 도입한 것이 바로 4+1 체제입니다. 입법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입법권의 기본은 뭡니까? 교섭단체 20명의 교섭단체가 모든 협상을 하게 돼 있고 그 교섭단체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1야당을 패싱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4+1 체제로 그냥 법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통과시켰다. 그럼 국회가 죽은 거죠. 그래서 입법권이 완전히 무너진 거다. 그 다음에 사법권은 헌법재판관 지금 9명 중에 6명, 이제 2명 또 임명합니다. 완전히 좌파로 장악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에 8명. 이제 끝난 거잖아요. 하나 남은 검찰조차도 이렇게 중간간부 책임자, 수사 책임자, 그들의 부정부패에 칼을 겨누고 있는 수사 책임자를 전격적으로 교체해버리는. 도대체 추미애라는 사람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느냐. 대통령이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은 사람이다. 추미애는.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김경수 띄우다 PKG 김경수 날라갔죠. 조국이 날라갔죠.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영남 후보가 나와야지 필승이다. 호남 후보는 필패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PK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TK로 들어온 겁니다. 추미애가 당 대표까지 하고 자기 지역구까지 한참 정치할 나이에 자기 지역구까지 버리고 법무부 장관 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벌써 소문 다 나있더라고. 추미애를 대통령 하기 위해서는 추미애가 친노도 아니고 문파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깨문이나 친노 세력을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얽기 위해서는 이 무리한 지금 검찰에 탄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끼리 뭉치면은 이번 총선 이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언론방송 장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어떤 얘기를 해도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후보를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럼 주명이가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찰개혁도 상식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을 저런 식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가장 수사의 핵심 포인트인 청와대 수사를 저런 식으로 뭉개버리면은 대한민국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저항합니까? 168차 동안 문재인 정권 독재 정권이라고 우리가 제일 먼저 독재라고 얘기했어요.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뭐라 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나경원 그따위 소리 했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항상 투쟁의 기치를 가장 먼저 핵심을 가장 먼저 찌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물론 무너졌다고 암만 얘기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공화당한테 다 좋은데 왜 반대하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예상했잖아요. 좌파들은 4개, 5개 정당 움직이지 않고 우파 보수들은 수십 개의 정당이 나와서 지리멸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수를 죽이기 위한 함정이다. 우리 그렇게 투쟁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옳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기치대로 거기서 4가지 어제 제가 연설에서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 탄핵 그것은 탄핵 무효고 박근혜 대통령은 적각 석방 복권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다. 두 번째는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 소위 말하는 정통성을 가지지 않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 서울 민심은 그겁니다.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라. 좌파 독재 지금까지 좌파 그냥 문재인 좌파 정권이 아닙니다.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해서 끌어내려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원초적인 단초를 제공한 배신자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들 말대로 탄핵을 역사에서 판단하다든지 탄핵의 강을 건너자든지 혹은 탄핵을 묻고 가자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1034일 동안 옥중에서 말 한마디 하면서 투쟁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탄핵을 묻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배신자들하고 같은 정치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하고 유승민이 들어가는 통합구도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도 뭐 제1통합, 제2통합 이러면 안 됩니다. 유승민과 김무성이 살아있는 한 우리 공화당은 자유한국당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가 또 탄핵 보적이 전개를 떠나면 우리는 그날부터 자유한국당하고 대통합을 할 문을 열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은 유승민하고 통합은 통합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이 통합하면 그때야말로 국민들이 대통합을 이뤘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또 우리가 경제공약, 1차 경제공약, 또 국방안보 외교 공약, 1차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은 이 3가지의 원칙 하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자. 미래가 뭡니까? 우리 공화당한테 주어진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당을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그 정당이 해야 될 과정은 우리가 한 겁니다. 태극기를 주도했고 촛불 쿠데타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바꿔놓고 투쟁에 누가 봐도 우리 공화당은 정정당당하게 지금까지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돈으로 민초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과정이 왔는데 그럼 우리가 공화당에 가야 될 길이 뭔가? 우리 공화당한테 주어진 임무가 뭔가? 그것은 바로 개혁입니다. 한 번도
보수들이 하지 못한 개혁의 깃발을 들자.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빼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자. 우선 보수 우파 정당이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 이것이 정당개혁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국회 개혁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대비한 정치개혁까지 가자. 그것이 우리 공화당한테 주어진 지상과제고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또 민초들이 한 땀 한 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투쟁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공화당이 그런 식으로 가야지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큰 변화와 혁신과 개혁의 중심 세력으로 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어제 집회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또 대단하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최근 홍문종 대표 문제에 인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고 또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분란을 부추기는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도 전혀 동요 없이 그 초심을 지켜서 집회에 나오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난 3년간에 우리가 풍찬노숙하면서 투쟁해온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구국의 신념으로 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뭐 요즘 화두가 외연 확장인데 우리 조원진 대표나 저나 처음부터 이 당을 창당하고 이끌어온 분들은 늘 외연 확장을 가장 큰 화두로 가지고 사실은 해왔어요. 다만 그 축이 두 가지였죠. 첫째는 우리 당원 동지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우리와 같이 합류해 주도록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서명대였고 당원 한 분 한 분이 입당 원서를 들고 다니면서 서명지를 들고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40만에 가까운 당원을 확보를 했고 200만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뤄낸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큰 일을 해놓고 우리 스스로가 큰 줄을 모르는 게 또 한 축은 어쨌든 태극기 애국 세력들하고 하나 되고 또 나아가서 우파 정치 세력과 하나 되는 거 노력 많이 했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탄핵 무효입니다. 둘째는 배신자 처단이에요. 세 번째는 문재인 퇴진이에요. 이 세 가지 기준에 합당하면 우리는 어떤 세력하고도 항상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한다고 대대천명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진정 있게 하지 않고 꼼수를 쓰면서 하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통합의 반대 세력처럼 무슨 통합의 뭐 원흉이처럼 이렇게 몰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묻더라고요. 왜 조원진 대표가 저렇게 씹힙니까?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크니까 커졌으니까 씹는 거 아이가 내가 그랬어요. 조원진 대표가 민미한 존재를 지금 누가 씹겠냐? 우리 공화당이 커지고 우리 공화당이 두렵고 하니까 그 중심에 있는 조원진 대표 씹는 거 아이가 했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전혀 동요하지 마세요.
나무가 클수록 바람은 많이 받게 돼 있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튼튼하면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닌 멸세, 분임적인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그 초심, 우리 신념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의하는 것은 어쨌든 당 사무총장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가오로 지금 제명이 당원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 사무처 이거 빨리 업무 수행 체계를 오늘 이 자리에 정비를 해주는 어떤 결의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 내부부터 빨리 추설해서 임무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선대위를 구성해서 하는 문제는 또 최고위에서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선대위가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선거 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정도 잘 쉬시죠? 구정선거 해가지고 지금 중국발 우한 폐렴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하고 언론의 이런 반응이라든가 이런 태도를 보면은 정말 한심해요.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정도 됐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벌써 한 정부 대응이 2주 늦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한심한 것은 언론의 태도입니다. 그냥 보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청와대에 이렇게 발언 이런 대변 발언 이런 거를 갖다가 여과 없이 그냥 보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의 그 친중 태도 이것은 어느 정도는 지금 도를 넘은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존 언론의 이런 태도를 청와대적인 이런 태도 참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굉장히 좀 막막합니다. 이런 메이저 언론의 이런 친권력적인 태도 속에서 과연 4월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어떤 대응 방식으로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논의가 있었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재인 정권의 운명은 저는 중국과 북한의 종속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봐야 될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그 미중 무역 합의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그 핵심적 내용을 보면은 첫째 일단 지식재산권 보호하라.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대상 훔치거나 해석질을 하지 마라. 보호하라는 거.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지금까지 기술 이전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 그 기술 이전을 강요해가지고 사실 그 다 빼들렸는데 기술을 그런데 그걸 하지 마라. 그리고 환율 조작하지 마라. 그리고 이란에 대한 그 원유 수입을 극도로 제한해달라.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입을 제한하라. 이런 조치를 그 합의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거의 사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훔치는 거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전 강요 못하게 돼 있고 환율 조정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도 극심한 경제 침체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의 몰락의 길이 더 앞당겨질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우한 폐렴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우한 폐렴이 사실 이란 사태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이란에서 그 미국 기지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그 민간 항공기가 격추를 당했죠. 그래서 처음에
그건 뭐 격추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격추를 시인해가지고 결국 이란 지도부가 거짓말했다. 이게 사실은 이란 그 국민들의 굉장히 반정 감정을 이제 붙이고 있는데 이번 우한 배렴 사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한에 초기에 배렴이 나타났을 때 그 지역을 몽쇄를 하고 대응 조치를 취했으면 좋을 텐데 이 춘제가 들어와가지고 우한 시민만 하더라도 500만 명이 중국 다른 지역 또는 외국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게 지도부의 특히 시진핑의 결정적인 과오로 이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 요소 때문에 그 중국이 또 흔들릴 가능성입니다. 뭐 그 전에 홍콩 그다음에 신강 유구르 자치구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중국이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중국 자체가 원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에 뭐 원유 공급 이런 거 해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이제 몰락도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다운 동지들께서는 그런 좀 세계적인 전망을 가지고 좀 낙관적으로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이 총선 전략으로 갖고 가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한반도 프레임을 한반도에 마치 평화를 만드는 세력, 남북 협력이 활성화돼서 한반도는 전쟁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남북 관계가 형성된다.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총선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어느 분 말씀하시던데요. 그 인질범이 만드는 평화, 북한이 지금 북한 핵을 가지고 남한을 좀 굴종적으로 협박하면서 만들고 있는 평화, 그게 진정한 평화인가? 평화도 여러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이 힘을 가지고 영원히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그런 평화냐, 아니면 지금처럼 북한의 굴종적이고 북핵에 끌려다니면서 북한의 하명만 기다리는 그런 평화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분명히 우리 보수층에서 해서 설파를 해야 되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번 총선 전략으로 한반도에는 다시 평화가 왔고 전쟁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이다. 그래서 김정은 여기 뭐 한국에 오는 것도 추진하려고 하고 시진핑 방안도 추진하면서 그런 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있는 평화는 거짓과의 위선이고 굴종적인 평화고 실질적으로 평화의 개념에서 보면 평화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상태에서 평화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갖다 평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요즘 어느 유튜브는 문재인 정권은 라라랜드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상현실 세계,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인식으로 지금 남북 문제를 계속 국민과 동떨어지게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을 다시 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미국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일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갈등이 지금 표만화되고 있어요. 미국 재무부는 지금 한국 정부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과 협조 체제를 거부하고 간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활동하겠다는 법적 검토를 다 완료했답니다. 이거는 아마 총선을 못 치르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까지는 안 갈 텐데 그래도 선전선동으로 지속적으로 아무튼 미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갈 만한 그런 총선 전략이 아닌가 이들 입장일 때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상당히 좀 유의 깊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분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보수권에서 통추위에 사고 있는 그 통합만이 마치 지고지선이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이런 논리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보수가 보수답게 거듭나고 정말로 보수가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은 우리 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온 최소한 그 잘못 가고 있는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라도 좀 어떻게 해보고 보수 국민의 그런 단합을 이념을 더 공고하고 그리고 단단한 총선 전략으로 무전해야지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그냥 옛날에 기회주의자들 말이죠. 중도 실험론 내가지고 보수를 괴멸시키고 좌파를 득세하는데 밑거름이 된 사람들이 지금
통합의 그런 마치 주인인 것처럼 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구국의 정신으로 투쟁해 오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보수의 정신을 지켜온 우리 공화당 같은 이런 의로운 세력을 폄하하고 말 이런 통합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좌와 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실과 거짓의 문제다. 우리 공화당이 참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보수 내에서도 거짓과 위선 세력들이 판을 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행사가 좀 있습니다. 31일 날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5시로 돼 있는데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저희들 예전에 이렇게 가서 했듯이 여기서 좀 1호차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고 좀 대통령 응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결정이 되면은 공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은 지난번에 공고했듯이 지금 장소는 사실 저쪽 북쪽보다는 여러 가지가 용인이나 남쪽, 서울 남쪽 용인이나 화성 쪽으로 지금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소가 지금 편치 않아요. 그래서 2월 1일 날 토요일 날 11시부터 해서 2월 2일 일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하고 이제 서청대 집회 12시까지 와야 되니까 2월 1일 날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는 지금 정책 세미나 워크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들 분과별 주요 담당자를 선정하고 토론을 하고 또 당대표님의 정치 전략적인 그런 강연, 전국 분석, 안보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연수원을 어디로 할지 교통편 때문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서울 남쪽으로 해서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 편안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시간은 2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2월 2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끝나고 서청대 집회 12시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69차 태극기 집회 정규 집회입니다. 2월 2일 서청대 서울구치소에서 1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부 집회는 숭례문입니다. 서울역 4번 출구 숭례문에서 3시 반 정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시간 때문에. 그리고 3부는 광화문의 태극기 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마 시간 관계상 5시 반 정도 해서 이렇게 3부 집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69차 태극기 집회도 굉장히 중요한 집회다. 총선 전략 교도부 마련 차원에서 더 많은 함선이 들려야 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총선을 치르는 데서 보수권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3월 1일 날 어떻게 국민적인 저항권을 발동해서 이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1절 집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단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인원 동원 체계도 과거하고 달리 입체를 수립하고 홍보도 지금부터 좀 들어가서 현수막달 교육부터 해서 3자 운동 적극적으로 좀 전개하고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들도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3월 1일 얼마 남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따 태극기 집회일 때 3시에 3.1절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회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다 보면 가끔씩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고 먹먹할 때가 있어요. 어제의 집회가 사실 그러했습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무대 위에서 그리고 1호차 위에서 보는데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우리 동지님들 사실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인데도 그렇게 꽉 메워주신 분들이 너무 사실 가슴이 벅찼고 진짜 참 이게 미실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설자들 중에 한 번씩 꼭 가슴을 딱 때리는 분이 있는데 어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 다 훌륭했습니다만 그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권주 위원장님이 참 가슴을 때리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원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정성스러움과 그 위대함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것이고 우리 공화당 지도부와 우리 공화당 자체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명대를 이끌고 그리고 국민들을 선택하며 그 바닥 민심으로 내려와가지고 한 분 한 분 설득하고 매도당하면서까지 해가시는 그분들을 보면 참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진짜
진짜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 생각만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상처를 받고 할 때마다 제가 정말 제가 상처받고 제가 매도받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당원들 그 고생하셨던 우리 동지님들을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매도당하는 걸 보면 사실 제가 이제 분노를 금치 못할 때가 좀 많습니다. 사실 좌파들을 넘어서 공산주의자들의 습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는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는 건데 우리 우파들에게는 과정도 중요하고 수단과 방법이 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결과만 내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를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올바른 방법과 수단과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간의 결속력을 다져야 되는데 대매어로서 흑막 뒤에 숨어서 사람들과를 이간질시키고 음해하고 그리고 갖은 방법을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한테 흔들리지 않을 거목이 저는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멸망하는 심는 한글의 사과나무 같은 심정으로 대한애국당을 그리고 이제 발전하는 우리 공화당을 함께했다면 이제는 그 거목이 되어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지도부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이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사실 그렇겠습니까? 여기 있는 누구라도 탄핵 무효를 내려놓고 가자면 어떤 우리 당원이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한근영인데 아니 조원진 대표님인데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당원이 지키는 정당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당을 당원들이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 정말 존경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이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사실 더 바쁠지도 모릅니다. 고생하고 힘내주시고 설 연휴를 맞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우한이 봉쇄되기 전에 500만 명이 우한을 떠났어요. 그 중에서 6,430명이 빅데이터에 의하면은 6,430명이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가 지났어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메린소 사태, 그때 문재인 씨가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아실 겁니다. 서울시장의 박원순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한 폐렴은 잠복기가 3일에서 7일, 더 길게는 14일까지입니다. 이번 설 연휴 때 13만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을 여행 온 것이 아닙니다. 도피 온 것이에요. 중국 사람들 인터뷰 여러 보셨잖아요. 한국이 가장 청정지역이라서 도피 왔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도피를 한국이 돼야 됩니까? 이 정권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어요. 이제는 친중 정권이 아니라 친중 종속 정권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26일 날 문재인 씨는 정권만 믿고 믿어달라 했다가 27일 날 사태가 심각하니까 군까지 동원해서 하겠다. 어째 하루 만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청와대 게시판에는 50만 명 가까이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미쳤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친중 행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 미친 정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6,430명이 우한에서 한국으로 왔다.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정권의 무능을 넘어서 친북한 행각, 친중 행각을 대단히 우려가 아니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하루에 10번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이 운동을 벌려서
국민 스스로가 이제는 자기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도를 지나치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민노총이 장악된 언론방송도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양비론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데 이것도 양비론적으로 합니까? 지금 우한 폐렴 환자가 2,840명에 81명이 사망한 걸로 발표했어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그 나라에 출입을 막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81명이 사망했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무방비 상태로 한 달 동안 있었고 그 한 달 사이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창 나간 정권이에요. 이 친북행각, 친중행각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연방제 사회주의 체제, 새로운 한반도의 질서, 공산블록과의 타협, 그들과 같이 한반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화하겠다는 그런 생각. 우리 공화당은 이미 간파를 하고 그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반공산블록을 전 세계의 반공산블록 연대를 추진하고 있고 그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옳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왜 그렇게 반공을 얘기하셨는지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반공민주주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토착발갱이 세력들이 너무 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들을 토착발갱이라고 얘기 안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얘기했고요. 누구도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산주의 체제, 연방제 사회주의로 가려는 것을 입 닫고 있을 때 우리 공화당은 그것을 국민들께 알렸습니다. 침묵하면은 그냥 그렇게 갑니다. 통추위 개뿔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당심도 버리고 민심도 버리고 정신까지 버리는 그런 패륜적인 통추위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더 강력한 결속과 투쟁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면은 저는 총선에 승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인재 영입 한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홍순범 씨입니다. 58년생이고 강원도 삼척 출신이고 평생을 국가기능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 감사원에서의 업무를 해오신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고 감사원 27년 1개월 근무하셨고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 근무를 하셨고 직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I에 감사를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좋은 분이 우리 공화당을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탈북 국민,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모든 우리 탈북자분들을 탈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탈북 국민이라는 표현을 우리 공화당이 쓰면서 국민들도 탈북자가 아니라 탈북했는 우리의 국민이다. 탈북 국민이라는 표현을 써주기를 바라고 탈북 국민 지도자 중에 한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순범 씨는 오늘 입당
그다음에 2시에 2시 반. 2시 반에 입당하는식 하죠, 그죠? 입당식이 2시 반. 2시에 입당식을 하고 2시 반에 정동관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또 탈북 국민 지도자 한 분은 금요일 날 2시, 2시 반 이렇게 해서 또 정동관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청년 입후보자도 오늘 한 분 발표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인재 영입에 있어서 여러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가장 성공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다. 놀랍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인청에서, 청년청에서 또 정의를 가고자 하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총선뿐만 아니라 향후에 누가 과연 이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세울 수 있는가라는 대단한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영입이 지금 줄 서 있습니다. 한 달 내내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숫자를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늘려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놓고 있고 녹화하는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자기의 희생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만이 새로운 변화 혁신을 가질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가 끼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집회 어제 월요일 대기 집회를 했는데 대기 집회에서 600명이 입당을 하셨어요. 놀라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 입당하신 분들은 스스로 찾아와서 입당하시기 집회를 참석하면서 입당을 하기 위해서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1034일이고 2월 2일이 1040일 가까운 날 동안 옥중 투쟁을 하고 계신데 힘드시지만 생신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공화당은 명절이나 생신 때 그때를 찾아뵙듯이 2월 2일 오후 12시에 우리가 원래 12시 반에 집회를 시작했는데 12시에 서청대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3시 반에 숭례문 서울역 4번 출구 5시 반에 광화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1일 2일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정책국 거시합입니다. 약 150명 우리 핵심 당직자 분들하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에는 전략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민호 국장님께서 우리가 영입을 하면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셨고 전략회의가 멤버들이 대단한 멤버들이 들어와서 지금 전략 짜고 공약 짜고 있습니다. 공약 밑그림을 지금 거의 다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요. 또 청년 전략회의가 일주일에 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지방 공약도 해야 되거든요. 각 후보자 공약도 저희들이 공식적인 지방 공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당에 필요한 아이디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락을 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명대 현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서울입니다. 강서구 을팀, 광진구팀, 노원구 병팀 하루씩 해주셨습니다.
서대문구팀은 독립문 연신내역 서울역에서 3일 하셨습니다. 성동구팀은 왕십리역과 상왕신역에서 입장하셨고요. 송파구 월팀은 석촌역, 송파구역 4번 출구, 잠실 세내역에서 3일 하셨습니다. 서울 단체입니다. 나라지킴이 봉사단 아현역, 동대문과 해무련 연합팀이 청량리역 광장, 수호팀이 청량리역 광장에서 하셨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시당팀이 6일간에 걸쳐서 반여 1동 한마트 3일, 덕천동 6호와 아울렛 하루, 아랫반송 도서관, 윗반송 큰시장에서 6일간 하셨습니다. 부산시당 A팀은 부산역에서 선인상경 하셨고요. 부산시당 B팀은 또 서울역, 부산역에서 인상경 선언하셨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달서구팀이 달서시장 에서 두류공원 광장유배소에서 이틀 하셨습니다. 대경연합 동대구역 동구팀이 신암동에서 하셨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시당팀이 이틀간 시당 사무실에서 하셨고요. 울산 새하루 앞에서 하루 포개시장에서 이틀 하셨습니다. 경기입니다. 경기 북부팀 의정부역, 광명시팀 철산역, 구리시팀 돌다리 사거리, 부천시팀 부천역 남부광장과 남부광장 이탈하셨습니다. 성남1팀 모란시장, 수원시팀 지동시장에서 이탈하셨습니다. 시흥시팀 삼미시장, 안양과천팀 서울역, 강원도입니다. 원주시 애국동지회가 중앙시장에서 하셨고요. 충북도당팀 이틀간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하셨습니다. 경북입니다. 경산시팀이 경산장날과 자인장날에서 하셨고요. 구미시팀과 경북도당팀이 구미역에서 하셨습니다. 경남입니다. 합천팀이 합천터미널과 상가면 장날에서 이탈하셨습니다. 경사모팀입니다. 단체 남양주 마석시장과 서울역에서 하셨습니다. 제 앞에 서울에 강서구팀은 가양역, 광진구팀은 동대구 동서울터미널, 노원구병팀은 노원역에서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쁘고 이런데도 우리 서명 단원장을 비롯한 서명대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애당심과 애국심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서명 인수가 5,707명에 일반 당원 책임당 합쳐서 2,088명이 입당을 해주셨고요. 그중에 책임당원이 183분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날씨도 그렇고 명절도 끼었는데도 서명대를 놓지 않고 서명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 그 설날에 우리가 삼자운동 하자 그랬잖아요. 어제 모이자 정말 많이 모이셨어요. 그것도 연휴 마지막 날 교통이 막 완전히 어제 연주하러 오시는 분들도 기차표 없어서 못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 토요일 집회보다 조금 더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대강에 보면 알거든요. 정말 많이 오셨고 그것이 이제 그 연휴 마지막 날인데도 많이 오셨다는 거. 모이자. 그 다음에 달자. 여러분 전국에 우리 공화당 그 현수막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울산만 보면 100장 걸었습니다. 대구도 한 수백 장 걸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거는 거 외에 당원들이 스스로 거는 현수막이 또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삼자운동에 이 달자 전국에 어디 곳곳을 가도 우리 공화당은 현수막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제3단계가 여러분 이제 우리 경제공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 유류세 폐지입니다. 유류세 폐지. 유류세 폐지는 25조 가까이 세수가 주는 거예요. 단지 그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다 제시를 했습니다. 차 없는 집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 유류세 폐지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의
차량 유류비의 반값입니다. 그게 반값 유류비입니다. 반값 유류비. 대단히 폭탄적인 우리 공약인데 충분히 25조 가까이가 다른 부분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이 문재인 정권은 거짓으로 일자리 잘 됐다고 떠드는데 30, 40대 일자리 한 40만이 날라갔잖아요. 근데 취업 문이 줄어들어서 이 취업 문을 어떻게 열 거냐. 이게 이제 취업, 그 다음에 결혼, 그죠? 결혼, 그 다음에 보육. 이 세 가지가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젊은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 민노총의 고용 세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31개 기업 플러스 알파 이거 다 빠야 됩니다. 그리고 민노총의 고용 세습 전면 금지를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의 이 비리 또 지금 어떻게 민노총 간부 애들이 고용 세습을 한다는 비상식 지금 현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 당부 잠깐만 주시랍니다. 지금 오늘 유튜브 계시니까 이 1차 경제 공약하고 그 다음에 이 국방안보 외교 공약 우리 전략계 본부장께서 지금 조금 설명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을 이제는 공약별 현수막을 좀 그려야 되겠다. 유류세 같은 대단히 큰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 전략계 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우선 소주상 폐지, 하자는 내용이랑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50%로 확대하자. 그다음에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을 전면 금지하자라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공약입니다. 국방부 할까요? 예. 국방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자. 그다음에 한미 동맹, 한미일 연대를 강화하자.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자유통일을 완성하자. 마지막으로 반공, 자유, 인권 동맹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자. 홍콩 민주화 운동,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셔서 지금 당부를 지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공약 당부를 저희들이 지금 공약 전단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얼마 만들었죠? 공약 전단지 한 20만 부 더 만들어봤는데 이거 각 서명대마다 좀 공약 전단지를 좀 돌리는 게 좋겠다. 지금 최저임금 부분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을 돌리자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기본적인 5에서 7%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간 율이 있습니다. 지금 8,700 얼마죠? 8,750원의 부분을 보수자만큼의 고정 올라가는 거를 하고 동결을 시켜서 5년간 동결시키자는 거예요. 더 이상 최저임금을 더 이상 만 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5년간 동결시키고 52시간 근로제는 폐지입니다. 52시간 이거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 피해보는 그런 현장이 거부한 제도예요. 최저임금도 소위 말하는 시장이 거부했고 또 52시간 근로제도 시장이 거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유류세.
유류세를 법에 폐지하고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전부 법인세 인하 단계로 왔는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지금 그 한수원 연구원에서 전기값이 오르고 1.5배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해서 그 연구원들이 감사를 받았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원전 줄이면 전기값 오릅니다. 지금 현재 원전 시장이 20몇 프로 정도 되죠? 지금 제가 알기로 내려버려가지고 27에서 23으로 내렸네. 27에서 23으로 내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50% 올리자는 겁니다. 원자력 시장을 50% 올리려면은 원자력 비중을 높여야 되고 지금 원자력 폐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원자력을 좀 더 예상 지금 50% 점을 찍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 원자력 정책을 원자력 발전 정책을 그대로 개선해서 50%까지 가자. 그래야 되면은 지금의 전기값보다 떨어집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전기값 1.5배 올라요. 근데 지금의 전기값보다 떨어지는 비율이 바로 원자력 50%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지난 국감에서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 무슨 떠들다가 지금 또 조용해졌어요. 민노총하고 싸우기 싫다는 거죠. 이제 민노총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본연의 입장에 돌아가지만은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민노총의 고용세습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약했다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실현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공약 자체가 그냥 공약이 아니고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추진을. 그래서 이 경제공약 제목도 좋습니다.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그죠? 그 다음에 이 외교통일하고 국방하고 요 부분 구호를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좀 바뀌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루자 자유통일이 먼저 아닙니다. 지키자 한미동맹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루자 자유통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호 쓸 때 여기도 잘못 나왔어요. 구호 쓸 때 지키자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지켜서 그 다음에 자유통일을 이루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가 지키자 한미동맹 이루자 자유통일 이렇게 구호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공약을 좀 적극적으로 제가 만든 거니까. 여기 잘 나왔네요. 지키자 한미동맹 이루자 자유통일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약 전단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각 선정대에서도 이 공약 전단지를 많이 하고 현수막도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대학 가면은 민노총의 고용세습 전면 금지 현수막을 붙이고 그 다음에 금융가 뭐 기업들 많은 이런 곳에는 법인세 인하 일반 주택가나 일반 아파트 이런 데는 유류세 폐지 막 이런 맞춤형 공약들을 그 지역에 맞춰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동지들이 이 전단지 이게 우리 공카에 올리세요. 공카에 올려서 이 전단지에 맞게 그 지역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이러면은 그대로 맞게 그렇게 맞춤형 전단지에 현수막을 좀 붙이면 좋겠다. 여러분 선거 때까지 이제 80일도 안 남았잖아요. 선거철 되면 13일 빼면 한 70일 남았는데 최소한도로 내가 우리 당원들이 10장 정도는 내가 우리 집 앞에 붙이겠다. 그죠? 이제 붙이자. 달자 3자 운동 중에서 지금 이 전단지도 많이 돌리지만은 현수막도 좀
각자 대로 걸면은 자꾸 떼잖아요. 이제 현수막 붙이는 것도 당원 동지들이 이제 요령이 생겼더라고. 어디 걸어놓으면은 한 달 내내 간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위원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이 지금 직무정지 1년 대가 있어서 아무튼 그 사무처 업무를 상근 최고위원이 사무총장 선임될 때까지 좀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여러 태극기 집회 본부장으로 힘들지만은 다른 분도 또 거의 다 지방 계시고 뭐 이래서 또 짐을 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박태우 최고께서 극구 사양을 했는데 아무튼 사무총장을 빠른 시간 내에 놓겠습니다. 또 초재선 의원들하고 제가 대외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 중심으로 우리 공화당의 이제 영입 그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 뭐 지금 뭐 신당 뭐 한다고 정광훈 목사께서 또 연설대에서 김문수 신당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쪽에 이런저런 저한테 직접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의 좀 주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정당이기 때문에 우선 심도 있게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연수 가서 1박 2일 연수에서 핵심 당직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겠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4가지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방침 4가지가 지켜지느냐는 거고요. 또 우리 공화당이 어렵게 민초정당, 다른 정당, 우리나라의 다른 정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초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커져서 앞으로 개혁, 혁신,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라는 데 또 방점을 둬야 됩니다. 그냥 섣불리 그냥 이렇게 합친다고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의 정신, 또 우리 공화당의 그 미래, 개혁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아울러지는 그런 어떤 연대라든지 그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눴어요. 김문수 지사하고도 그렇고 차명진 의원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제가 대통령 말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당명을 대통령께 주셨다. 그 이상 대통령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1034일째 투쟁하고 있는 대통령님의 투쟁이 폄하될 가능성이 있어요. 함부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비공개로 좀 드릴 말씀도 있고 하니까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원래 유튜브 선생님들도 많은 구독 많이 늘리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